예,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원줄에 대해서 알아본 그 다음에 이어서 목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아빠와 딸의 낙캠 여행기 눈 뜨면 바다 2화 10월 21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FSTV에서 만나요. 와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목줄을 크게 나누면 나이론사하고 카본사 정도로 나누죠. 더 이상은 없죠. 나이론사하고 카본사가 있는데 두 줄의 차이점이나 특성이 좀 상반되는 부분도 많고 거의 일치하는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나이론사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원줄 같은 경우도 나일론사죠. 카본사는 아니죠. 찌낚시얼리 원줄 같은 경우에는 수면에 이제 떠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중이 좀 가벼운 소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나일론 줄을 쓰는 거고, 또 신축성이 우리가 막 어디 걸림이 됐다든지 고기가 물었을 때도 텐션이 있어야 우리가 제압하기가 좀 좋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보통 나일론사로 원줄을 쓰게 되죠. 그와 반대로 만약에 카본사를 특별한 경우에 좀 쓰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잘 깔아앉게 한다든지 아니면 길게 쓴다든지 뭐 예를 들어 천조법이나 이런 경우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특별한 경우고, 보통은 원줄 같은 경우는 나일론사를 쓰지만 목줄도 나일론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줄은 나일론사지만 거기에 색상이 들어가 있는 거고, 보통 목줄 같은 경우는 색상이 없는 투명색이죠. 예. 지금 제 앞에 있는 이걸 이제 한번 열어서 보면 이렇게 옆에서 보면 평행끈으로 감긴 투명색입니다. 근데 지금 제 손에 들고 있는 이거는 나일론사가 아니고 카본사입니다. 미루 카본사인데 목줄입니다. 이 줄 같은 경우는 CKW1이라 해가지고 카본사 중에 제일 상급에 있는 줄입니다. 근데 시중에는 보면 카본사가 보통 한 2만원대도 있고 뭐 3만 몇천 원대도 있고 3만원대도 있고 아주 다양하죠. 근데 이 줄리에 없는데 그 가격이 좀 높다는 거는 거품일 수도 있고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카본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자세히 보면 완전 하얀색은 아니고 조금 노란기가 살짝 있다고 그래야 되나? 이 노란기가 연하게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진 않습니다. 보통 카본사는 이 정도 급이면 충분히 감소돔이든 뱅에돔이든 이제 제압을 할 수 있고 그런 그게 되는데, 지금 이 줄 같은 경우는 1.5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목줄 중에 하나죠. 자, 잠깐 이거는 이제 중단을 하고 우선 나일론사의 장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일론사 같은 경우는 첫째는 가격이 싸죠. 대체적으로 보통 1,000원부터도 시작하고 뭐 비싸봤자 뭐 5,000원, 진짜 비싼 나일론 줄이 10,000원 정도 하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좀 썼고 그 줄은 이제 나일론사 중에서도 조금 특별한 줄이라 가지고 10,000원대의 그런 줄도 있었는데, 그 줄은 나일론사인데도 비해서 상당히 강도도 좀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각설하고 보편적으로 나일론사는 가격이 저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축성, 그러니까 이제 텐션이나 이 탄력이 좀 좋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하면 좀 많이 당기면 좀 늘어나기도 하고, 심지어 그 대신 이제 강도는 조금 저하되는 면이 있겠죠. 늘어났으니까 또 직경도 조금 줄어드는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어쨌든 가격이 저렴하고 신축성이 좋고 좀 부드럽죠. 일반 카본사에 비해서 부드럽고 이런 면이 있다 보니까 나일론사를 또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일론사 같은 경우는 신축성이 좋고 가격이 좀 싸고 부드럽고 그 대신 강도는 좀 약하죠. 이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나일론사를 목줄로 쓰는 경우는 일반 생활 낚시나 작은 고기를 잡을 때 이제 일단 가격 부담도 적고 큰 고기가 물 확률은 거의 없으니까 가격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나일론사를 많이 쓰죠. 근데 이제 낚시를 조금 하시게 되면, 그리고 이제 동낚시를 하신다든지 흘림 찌낚시를 하신다든지, 그리고 내가 좀 어른 고기를 잡고 싶다, 예를 들어서 뭐 감성돔이나 뱅에돔이나 참돔이나 뭐 심지어 돌돔까지도 찌낚시는 가능하니까 그렇게 잡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나일론사로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은 왜 그런가 하면 강도 부분이 카본사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나일론사를 쓰시는 것보다는 카본사로 가셔야 되겠죠. 카본사의 장단점을 좀 알아보면, 카본사는 일단 좀 비쌉니다. 보통 뭐 싸봤자 뭐 20,000원대, 15,000원대 이하는 있기는 하지만 보기가 쉽지가 않죠. 15,000원대 이하는 거의 보기 어렵고, 저희 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 목줄도 카본사입니다.
카본사인데 이제 가격적인 부담이 카본 목줄이 워낙 비싸고 이제 부담스럽다 보니까 저희가 중간 마진이나 유통 과정을 최소한 줄이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직판을 하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이제 매장에도 드리지도 않고 저희가 이제 낚시인 분들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강도는 좋습니다. 실제로 한번 써보시면 괜찮은데 가격 대비 가성비 좋은데 이 정도 하실 정도입니다. 강도가 좋기 때문에 이 가격대도 12,000원밖에 안 합니다. 카본사가 12,000원이라는 거는 상당히 획기적이죠. 중간에 이제 저도 낚시를 하는 사람이고 낚시인이다 보니까 이 낚시 목줄 같은 경우는 또 소모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걸려서도 터지고 뭐 또 짧아져서도 잘라내야 되고 뭐 문제가 있으면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소모성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고민을 하다가 품질 테스트하고 체크까지 다 해서 특별히 낚시인들에게 직접적으로만 판매를 하는 제품으로 제가 정해놓고 매장에는 지금 드리지 않고 그래서 12,000원에 하는 건데 상당히 괜찮아서 제가 일단은 추천을 드립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카본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점은 또 강도가 좋다. 카본사는 이제 뭐 보통 잘못하면 카본으로 만들었는가 이런데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나름대로 특별한 다른 성분으로 만들었는데 그것까지 깊이 들어가면 좀 머리만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카본사는 자체 줄 밀도도 높고 비중이 무겁기 때문에 나일론사는 비중이 가볍기 때문에 잘 뜨는 반면 카본사 같은 경우는 잘 깔아앉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릴 찌낚시를 하는 경우에는 미채비는 이제 물속에 잘 들어가줘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카본사를 사용하는 거고 비중이 좀 이제 잘 깔아앉는 쪽으로 찌낚시를 하다 보면 물속에 장애물이 많죠. 장애물이 많은데 만약에 뭐 조개 껍질이나 물속에 바위나 얽혔을 때도 좀 버티는 힘이 나일론사에 비해서 강합니다. 나일론사는 날카로운 부분에 닿으면 바로 날아갑니다. 바로 날아가고 뭐 갯바위 같은 데도 잘못 스치면 그냥 바로 떨어져 버리고 돔낚시를 할 땐 나일론사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죠. 뭐 특별한 경우에 쓰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카본사는 신축성이 없는 대신에 강도가 높고 가격은 비싸고 마찰 그러니까 어디 스크래치나 어디에 얽혔을 때 강도가 강하고 이제 밀도가 좀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잘 깔아앉고 밑으로 치고 들어가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돔낚시를 하는 경우에 많이 쓰신다는 걸 정리해드리고 싶고 나일론사 같은 경우는 가격이 싸고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거고 신축성이 좋고 부드럽고 그 대신 이제 강도는 좀 떨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요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민장대 낚시를 할 때는 나일론 목줄을 써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큰 고기가 물고 이런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반유동 찌낚시를 배우시려면 가격이 비싸든 싸든 목줄은 카본줄을 쓰시는 게 어쩌다가 이제 뭐 동이라도 잡는 경우에는 랜딩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카본사를 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나일론사와 카본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잘 판단하셔서 효율적인 낚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각각 제품이나 이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특성을 잘 알고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좀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 10회 정도까지는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앞으로 많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바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찌도 있고 여러분들께 앞으로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게 끝이 나면 이제 실전으로 가서 여러분들께 이제 현장에서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빠와 딸의 낙캠 여행기 눈 뜨면 바다 2화 10월 21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FSTV에서 만나요. 와우. 누구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